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사실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기업입니다. 폭락하자마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힘을 얻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전기차 아니면은 AI 반도체 관련된 자료집이라든가 충분히 이 내용들 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월 29일에 이거는 폭락할 때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제가 237350 코덱스 코스피 100은 26,000원부터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히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사십쇼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가격대가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이 코덱스, 그러니까 방금 237350 100 지수를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7일이니까 여기겠죠. 여기에서 이제 26,000원 오면 사십쇼라고 했는데 꽤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보시면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 이걸 왜 사야 될까에 대해서 좀 다른 내용의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저 가격에 왜 사도 되는지, 왜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집중하시고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겠다면 꼭 필수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2024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28년 만에 최대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엄청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재무부는 9월 마감한 2024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월부터 12월이지만 미국은 10월부터 그 다음 연도 9월까지예요.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순이자 지급액이 얼마냐라고 보니까 8,820억 달러로 약 1,207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뭐 1,200조가 많은 돈이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 비용은 미국 국내 총생산, 이거 우리가 GDP라고 하죠. GDP 대비 3.06%에 달합니다. 뭐 이 정도는 많은가?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미국 재무부의 2024년 순이자 비용은, 그러니까 이 순이자 지급액은 처음으로 국방 예산인 8,741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 예산이 8,741억 달러인데 이자 비용으로 8,820억 달러를 지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대략 한 100억 달러 정도 더 낸 거죠. 국방 예산보다 이자 지급액이 훨씬 많았다. 돈을 이자에다가 더 쏟아부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심각한데라는 생각이 들죠. 정적 부담이 그러니까 재정적 부담이 차기 행정부의 정책 운용폭을 제한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위험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자 지급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비용을 좀 줄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금 누가 봐도 비용을 제일 많이 나가는 쪽이 어디냐면 여러 부서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자 비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야 돼요. 아니 근데 이거를 굳이 2025년에 갑자기 줄일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많이 나갔다고 줄이자. 이게 가능합니까? 줄인다는 게 힘들죠. 근데 2025년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년도에 줄여야 돼요. 왜 2025년에 줄여야 되냐? 미국 채권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에 항상 만기라는 게 있죠. 5년이든 10년이든
뭐 아니면은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이렇게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뭐 17주, 뭐 12주 뭐 이런 식으로도 있겠지만 어쨌든 몇 년 단위로 항상 이렇게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5년 앞으로 20년 중에 그러니까 25, 20, 뭐 30, 35, 40, 45 앞으로 20년 중에 가장 많은 채권의 만기가 몰려있는 시기가 2025년이에요. 이때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의 10년치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채권 연장할 때 제일 중요한 시기가 202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025년만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채권 만기가 모여 있는 시기예요. 2025년을 만약에 채권 만기를 비싸게 하면은 사실 앞으로 만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 얼마냐면은 9.6조 달러예요. 9.6조 달러면은 1경이 넘는다라고 봐야겠죠. 그 1경이 넘는 채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025년도에 9.6조 달러가 있는데 그 9.6조 달러 중에 약 70%가 언제 몰려 있다? 만기가 2월에서 5월에 몰려 있습니다. 올해 2월, 3월, 4월, 5월에 채권이 연장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만기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2월에서 5월만큼은 적어도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이자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시기예요. 이자를 최대한 안 나가게끔 채권 발행할 때 최대한 싸게 발행을 해야 앞으로의 순이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역대급 비용은 국방부나 여러 부서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채권 이자로 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이게 정말 역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2025년 그 중에서도 9.6조 달러의 70%가 모여있는 2월에서 5월만큼은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새로 발행을 할 때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채권의 수요를 늘려서 그러니까 채권을 많은 사람들이 사게끔 해서 발행금리가 내려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 발행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럼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겠냐? 채권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게 하겠습니까? 채권은 경기가 위험하거나 나라가 위험해지면은 채권으로서 수급이 몰리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둔화 분위기로 채권 경쟁률을 올려야 돼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사러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뭘로? 경기 침체나 둔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장을 급락시키고 시장을 하락시켜서 둔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시장을 끌어내려서 지금 어떻게든 이자 비용 줄이려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왜 이렇게까지 시장을 끌어내립니까? 아니 그래도 금리 좀 내려오지 않았어요? 최근 7년물 국채 경매입니다.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7년물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진행한 7월물 국채 경매에서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게 반영됐습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시장금리가 5%인데 발행금리가 6%인 거예요. 그 뜻은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다. 채권 수요가 높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해외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 수요가 61.2%로 최근 6회 평균인 66.1%보다 낮아졌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참여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채권으로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아직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지금 채권을 내가 꼭 사야 될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당시 시장 반등으로, 그러니까 27일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시점으로 채권 수요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시장 올라올 때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시장 금리보다 채권이 높게 발행되는 게 불필요한 비용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금리로 발행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보다 높게 발행하면은 그만큼 이자를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을 급락시켜서 국채 금리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는데 이유가 명분이 없죠. 왜 빠져? 라고 하면은 그냥 PC 때문에, 뭐 관세 때문에. 사실 정말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3월, 4월만큼은 금리를 내려야 돼요.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면 시장을 급락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써서라도 시장을 빼서 채권 금리를 낮추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큰 그림으로 그렇게 채권 금리를 낮춰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 뭐냐?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국의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지 부서라든가 뭐 국방부 예산을 삭감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가장 큰 비용이 어디였냐면 이자 비용이었습니다. 이자를 내는데 돈을 국방비보다 많이 썼어요. 그럼 이거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를 낮춰야 했고,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분위기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둔화 분위기 내려면 뭐 경기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났을 때 둔화 분위기를 내야 되는데 뭐 실업률이 엄청 높지도 않고 고용이 엄청 내려가지도 않고 뭐 하나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분위기를 뭘로 냈냐? 첫 번째로는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금을 눈치를 안 줬어요. 야, 그냥 다 팔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눈치 안 보고 미친 듯이 팔았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0%씩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끝나니까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채권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금리로 과거 바이든 정권에서 발행한 채권을 연장하고 싸게 연장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 정권을 욕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2, 3, 4, 5에 줄이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는 관세를 걷는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세금으로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 큰 그림, 시장을 왜 급락하고 왜 억지로라도 시장을 바닥에 붙잡고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앞으로 남은 10년, 30년, 20년, 5년 이 국채 경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경쟁률이 높아야겠죠. 높아야 충분히 이자가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언제냐면은 여기 써 있죠.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이고요. 4월 8일이 3년물, 4월 9일이 3년물, 10년물, 그다음에 4월 10일이 30년물입니다. 그래서 3년, 10년, 30년 이게 8일, 9일, 10일에 경매에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년, 5년이 보시면은 여기 4월 16일, 17일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발행이 경매가 얼마나 수요가 올라가나, 이 경매가 여기서 경쟁률이 얼마나 높게 나오나, 해외 간접 투자 수요가 얼마나 높게 나오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핵심보다 시장 금리보다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 높게 나온다? 그럼 채권 수요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장을 조금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장 금리보다 낮게 나오면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10년, 30년, 20년, 5년 이 채권 경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4월 8일, 9일, 10일, 16일, 17일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7년물 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아까 전에 경매물에 따라서 시장이 충분히 저점을 찍을 수도 있고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전 얘기하는 게 저점을 찍든 추가 급락이 나오든 저희가 항상 얘기했죠. 0.89 밑으로 떨어지면은 시장은 보통 저평가였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이 3월 28일까지밖에 PBR이 안 나왔어요. 현재 PBR 여전히 0.89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평가지만 이제 31일에 시장이 급락한 것까지 평가를 해보면 정확히 0.89인지 아니면 그 밑으로 더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 더 떨어졌겠죠. 0.88, 87까지 떨어졌을 거라 보고요. 여전히 코스피 PBR은 저평가 구간이니까 실제 채권 경매가 어떻게 되냐 상관없이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이다.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핵심입니다. 채권 이자율에 따라 증시 등락률이 정해질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트럼프가 부양책을 하기 전에 하고 싶은 건 연장 채권 이자율을 낮추는 일로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죠. 이걸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채권 경매 경쟁률이 높게 나오면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고 시장은 안정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안정화라는 건 적어도 바닥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등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3월, 4월은 시장 반등 시 채권 이자율도 같이 오르기에 저점을 유지하거나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3, 4월은 갑자기 왜 이자율이 못 오르게 갑자기 급락을 시키거나 하락을 시키나요? 아까 전에 저희가 영상 거의 초반으로 넘어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2월에서 5월 사이에 채권 만기가 몰려 있어서 이때는 이자율이 올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시장을 반등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이겁니다. 적어도 3, 4월은 시장 반등을 하면 안 되고 저점을 유지하거나 더 급락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 4월에 V자 반등이나 우상향을 노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를 잡아야 되는 준비하는 시기다. 이번 채권 연장 시기만 잘 버텨내면 오히려 관세 부과에 따른 세수 유입으로 그 세금으로 법인세 인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237350 코덱스 코스피 100 26,0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부터 반등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빠지더라도 괜찮은 구간이다. 하락하더라도 분할 매수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중심으로 시장을 3, 4월은 끌어올릴 수가 없는 시기고 그 뜻은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거고 이거를 어떤 기업이든 괜찮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인 이 객관적인 지표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코스피 이 ETF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계속 추적해드리고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전혀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적을 때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보통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에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무료니까요. 믿져야 본전이죠.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1일, 31일, 28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저희가 무료로 장마감 한 다음에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저희가 100% 무료로 매일매일 무료로 저희 평생 나눠드리니까 종목시형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힘 받으니까 댓글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